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김은숙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그죠? 오늘은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제 내용이 바뀌었죠. 설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좀 더 여러분이 좀 익숙한 내용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익숙하다고 해서 너무 쉽게 보시면 안 되겠죠? 왜냐면 기술사잖아요. 자, 우리 이제 자료를 보면요, 그 설계하고 시공하고 유지 관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나와 있습니다. 시공, 설계 따로, 시공 따로, 유지 관리 따로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120회 보시다시피 시험을 그 기출 문제 이렇게 보시면 항상 그 하나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 하나의 통괄적으로 단 하나만 이렇게 쉽지 뭐 기상학 그다음에 또 뭐 있죠? 뭐 공학적인 건축학적인 이래서 각각 하나만 써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모든 공부했던 것들을 다 풀어내야만이 여러분들이 좋은 답지가 된다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설계, 시공, 유지 관리 이랬는데 설계가 계획론으로 가서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공하고 유지 관리는 다소 조금 이제 어떤 계획 개념하고는 좀 떨어집니다. 그죠? 현장의 어떤 개념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설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시 설계의 어떤 개념이겠죠. 우리가 많이 지금 그 아파트 설계라든지 공동주택에서 많이 보고 있고 그 설계를 도면을 가지고 실제 이제 시공을 하는 어떤 개념 늘 이렇게 대하는 어떤 개념들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만만하게 사실은 보시면 안 돼요.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사실 들어있는데 우리가 단지 무시하고 무시하고 시공을 해서 문제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제가 참고 목차 지금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참 자료는 우리가 서초수도학원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뭐 성함 안 넣고 메일 안 넣고 주소 안 넣고 뭐 전화번호 안 넣고 해도 다운을 받을 수 있고요. 지금 또 별도로 또 블로그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든지 자료는 다운을 받을 수 있고요. 책은 뭐 출판사에서 빨리 안 내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돈 벌기 싫은가 봐요. 자, 그리고 안에 내용은요, 제가 보시다시피 인터넷에 찾은 내용들 주로 이제 뭐 조달청이라든지 뭐 협회라든지 그 다음에 주로 우리가 설계와 시공에 관한 것은요, 우리가 그 요즘 건설 저 코드가 있죠, 그죠? 공통적으로 쓰는 기준 코드가 있습니다. KBS 해가지고 나온 거 설계 기준 건설 코드는요 KCSC예요, 그죠? KCSC 그 건설 기준 코드 KCSC 말하고 완전 걸하고 따로 놀아야지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저 건설 코드 기준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건설 조경 설계의 어떤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공의 시방서가 이렇게 같이 공통으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여러분들이 기술사 공부를 하든 우리가 현장 업무를 보든 감리를 보든 뭘 하든 간에 최소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적용 설계 기준은 알고 가셔야죠. 그죠? 거의 책을 뭐 달달 외우라는 것이 아니고 적용 설계 기준 정도는 KDS로 시작하죠. 그죠? KDS. 디자인 스탠다드죠. 코리안 디자인 스탠다드.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시공은 KCS겠죠? 그러면 컨스트럭션 스탠다드 테니까. 그래서 적용 설계 기준은 기본적으로 안에 뭐가 들었는가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개인설 이 책 저 책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설계와 시공은요. 거의 다 기준과 시방서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다지만 거의 다 기준에서 설계 기준에서 다 나오기도 하고요. 그것만 보셔도요. 여러분이 거의 다 이해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누가 그 토목이나 건축에서 책 좀 적용책 좀 하나 소개시켜 달라 이러면 다른 책 사지 말고 적용 설계 기준을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굉장히 잘 돼 있고 많이 포괄적입니다. 너무 세세해서 문제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도 적용 설계에 보면 시방서와 우리가 적용 설계 기준 코드 이래가지고 쭉 나옵니다. 그리고 체결 기준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 책을 기준으로 했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또 저는 볼 때 뭐 환경부 자료, 산림청 자료 이렇게 보셨다는 것, 봤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제가 본 자료들이 여기 딱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은 저런 자료를 보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도 하나 정도는 이렇게 블로그가 있어요. 블로그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좀 특별한 경우 근데 적용해서 블로그가 아니고 어떤 공학적인 입장에서 제가 다가가야 될 때는 때로는 블로그도 참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도 뭐 전혀 사적인 어떤 그거는 안 본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정말 필요한 내용은 보기는 보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설계는요 KB 건설 기준 어떤 표준 코드를 보셔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자, 오늘 우리가 조경 설계하고 시공 유지 관리에 관한 내용의 말 그대로 이제 코드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자료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물론 이렇게 지금 목차에도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전체적인 제가 이 자료를 어떤 분류를 이렇게 해갖고 본다면요. 우리가 조경 설계에는 처음에는 제가 어떤 기본적인 거 우리가 정말에서 저 하자의 개념이라든지 어떤 것의 기준 그런 것에 하나가 나와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 정말 적용 설계할 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정도는 우리가 하나 제가 앞에 잠깐 띄워놨어요. 그 다음에 품에 관한 내용들이 잠깐 나옵니다. 많이 안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내용들이 하나 나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다 우리가 조경기술사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잠깐 달아놨죠. 너무 많은 걸 알 필요는 없고요. 이런 흐름이다 정도는 알 필요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제일 또 많이 이제부터 이제 모든 공부의 기본이 됩니다. 식재가 됐든 그 다음에 시설물이 됐든 조경 설계와 시공의 어떤 유지 관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이제 이론의 맥락이 되는 부분이죠. 토양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토양 중에서도 우리가 왜 토양을 해야 되는가 굉장히 토양에 관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 그다음 식재를 위해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물 우리가 구조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구조물의 토양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콘크리트 치는데 토양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데 토양하고의 밀접한 관계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구조물을 쳐야 되는데 우리는 뭐 아주 뭐 토목적으로 교량을 넣는다든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아파트 뭐 짓는다든지 이런 건 아니라서 별로 크게 뭐 정말 인명사고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요즘은 구조물의 성질을 알아야만이 실제로 토양이 구조물을 넣더라도 침하 문제라든지 이런 것 정도를 방지한다든지 유지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조물의 관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양하고의 수목 관계가 나옵니다. 그죠? 토양 그만큼 뭐 토양 여기 따로 나오면 안 되네요. 그죠? 토양이 식재하고의 관계. 정말에서 식재하고는 왜 관계가 되죠, 여러분? 당연히 토양 식재 수목은요 뿌리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뿌리가 흡수하는 것은 뿌리가 안착하는 것은 우리가 수경 재배를 제외하고는 흙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또 흙은 또 뭐하고의 관계예요? 결국은 토양의 성질 구조하고의 관계겠죠. 왜냐하면 물의 흡수를 위한다든지 통기성이라든지 보비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토양의 성질 구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식재 수목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토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토양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토양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이 이제 수목 관계예요. 수목과의 관계. 자, 그런데 수목도 우리가 뭐 미기후 그 기후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접대 시험에 나왔던 것처럼 그다음에 또 뭐였어요? 공학적인 건축적인 이런 것은 어떤 미적인 관계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또 대기오염 관계 그죠? 요즘 미기후에 어떤 한 거든지 이런 것은 자 전부 다 대기하고의 관계죠, 그죠? 대기하고의 관계와 그다음에 수질하고의 관계도 있겠죠. 수질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물론 토양 오염하고도 관계 있어요. 물론 여기 이제 같이 연결이 되겠죠. 수질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또 토양하고의 또 관계 되는 것 중에 또 비탈면하고의 관계. 그죠? 비탈 사면이라고 그러죠. 자, 비탈면하고의 관계. 자, 이런 것도 자, 수목하고의 관계에서 자, 전부 다 나오겠죠. 자, 그러면 건축적인 것은요, 전부 다 디자인 관계입니다. 그죠? 디자인 관계. 우리가 디자인 기법이죠. 배식 기법이 사실은 디자인 기법에서 나옵니다. 수목과의 관계는 전부 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물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물하고 하면서 나오는 것이 수생식물이 나오겠죠, 그죠? 수생식물하고 해안가에 심는 저 염생식물이 있죠. 요즘은 뭐요, 우리가 염생식물을 이렇게 해안가에 심는 이런 것은 전부 다 생태 쪽으로는 환경부 쪽으로 다 넘어갔지만 실제 우리가 하는 일은 적용해서 하는 일이 많기는 많죠. 그래서 염생식물한테 많이 나왔긴 나왔어요. 지금 뭐 우리가 수생식물 하는 것은 주로 연못이라든지 쪽으로 어찌 보면은 좀 범위가 좀 축소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적용해서 해야 될 일은 그래도 해안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섭지도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하고의 관계 수생식물, 염생식물 부분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는 것이 물 이용이죠. 이제 토양, 수목하고 관계하면서 물하고의 관계, 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물의 어떠한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관계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물 이용하면은 수경시설이 있었죠. 그죠? 수경시설. 자, 그러면서 뭐 수체계라든지 녹지체계 할 때는 녹지체계 하면은 수목하고의 관계를 보고, 그 다음에 물체계이라면은 수체계이라면은 물하고의 관계겠죠. 그래서 물 이용은 어떤 수경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보존이라면은 섭지라든지 해안이죠. 해안 사고 정도가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비탈하고 대기 오염 이런 것은 전부 다 또 산림하고도 같이 연결이 됩니다. 임지 능력이죠. 그죠? 자, 이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용 설계에 관한 내용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시공하고의 관계로 본다면, 이제 책에는 제가 식재 설계가 아니고 이제 식재의 순서대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 사무소 따로 시공 따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놓기도 했지만 실제 어떤 곳에는 작은 데는 그죠, 설계도 하고 그 다음에 시공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때로는 뭐예요? 설계 변경까지도 하잖아요. 지금 현장에서는 설계 변경을 하는데도 우리가 다 기사 1급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실제 물론 뭐 2급 기사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회사도 있지만 거의 다 지금 어떤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적용 기사 1급들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뭐 우리가 현장에 안 맞는 경우는 설계 변경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합니다. 자, 부분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변경을 하는 것과요, 우리가 10년 차, 20년 차 시공 현장에 있었다고 해서 이런 이론 맥락이 없으면은요, 정말 자기 주관이죠, 실제로. 그죠? 그것의 차이라고 저는 봐요. 저도 현장에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참 황당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기 주관에, 자기 경험에 의해서 만약에 한다면요, 굉장히 윗사람이 봤을 때는 위험한 거예요. 바꿔라 이러면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관적이라는 개념은요, 내 주관이지 남의 주관하고 같이 맞춰야 우리가 변경을 해도 실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공의 어떤 개념은 식재 순서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식재 순서 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서 시공은 어찌 간단한 게 보이지만 말이 그냥 시공으로 분리를 했을 뿐이지 같이 연결된다는 거, 설계와 연결 쭉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내용들이 중간에 뭐 빠르게 복습하게 나오는 것은 중간중간에 그게 법과 어떤 설계 계획
계획론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제가 한번 빠르게 하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이 다 됐나요? 그래서 적용 시방사하고 설계 기준 하면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그저 국가 주체가 국가건설 기준 어떤 센터에서 이렇게 설계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건축이나 그 다음에 토목에서도 어떤 그 조경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에 필요할 때는 같은 설계 기준을 쓰게 되고요. 우리 또 마찬가지죠. 우리가 흙이나 토양 이렇게 할 때는 같은 우리가 토양이 어떤 그 품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우리가 건축이나 건설 쪽에서 우리가 시방의 어떤 기준을 쓰게 되죠. 설계 기준을 쓰게 되고 비탈면도 보면요. 들어가 보면은 공통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비록 적용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 같은 어떤 기준을 같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오랫동안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서 정리를 하시는데 정리를 굉장히 비탈 기준이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술사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다 통과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라는 걸 오늘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식재 유형별, 식재 밀도하고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 왜 이런 것을 우리가 또 해야 되는가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